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세월의 흔적이 참 얼굴 여기저기서 묻어납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처음에 찍은 게 벌써 한 7, 8년 전 이상이 된 것 같아요. 예, 그 옛날 동영상 보고 지금 동영상 보면 오성식이도 많이 늙었습니다. 그거 뭐 어쩔 수 없죠. 그때 제가 그 캐나다로 이민 가가지고 OSS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그 딸애가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제가 이민을 갔으니까요. 그리고 밑에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마치고 이민을 갔으니까요. 그런데 그 애들이 벌써 다 커서 딸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한국에 지금 들어와서 이제 저랑 같이 살고 있고요. 엄마, 아빠. 저는 이제 다시 들어와서 한국의 서초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은 이제 들어와서 저랑 같이 이렇게 이제 같이 또 살고 있고 아들은 현재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제가 이 일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벌써 그 애들이 그렇게 다 대학생이 되고 대학 졸업하고 그랬으니 얼굴이 그만큼 많이 간 거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좋습니다. 여러분도 능력 있으면 알약 같은 거 구해가지고 좀 빨리 나이 좀 한번 들어보세요. 나이 드니까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게 참 많습니다. 조금 여유롭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 대학교 보내고 나니까 많이 마음이 한가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름 우리 애 교육시키면서 그리고 또 이제 남의 아이들 제가 OSS 이렇게 교육 사업을 하면서 많은 케이스를 보고서 느낀 바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후배 부모에게 이렇게 전해주면서 늦둥이 키우는 기분으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돌보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중학교 1학년생의 유학이라는 제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중학교 1학년의 유학이 대세입니다. 대세. 네. 이런 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핫 트렌드. 최근에 중학교 1학년생의 유학은 아주 핫 트렌드입니다. 대세입니다. 대세.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때문입니다. 이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가 생긴 이유가 뭐죠? 중학교 1학년은 좀 시험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나의 적성이 무엇인지 나는 미래에 어떤 걸 할 것인지 좀 생각의 깊이도 가져보고 다양한 경험을 하거나 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처음엔 자유학기제로 시작이 됐다가 지금 자유학년제로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학년, 중학교 1학년은 시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이 시험이 없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고민이 깊어집니다. 말은 자유학년제이기는 한데 애들이 그냥 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을 이용해서 가서 외국에 나가서 OSS 같은데 이제 가서 영어도 좀 빡세게 하고 다양한 경험도 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러고 오느라 그래서 최근에 중학교 1학년생의 유학은 핫 트렌드 대세. 정말 대세입니다. 많이 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전에는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뭐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 이렇게 이제 뭐 여러 자녀를 둔 경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요 초등학교 4학년 보면서 어머나 너는 참 적기구나.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보면서 아유 엄마가 좀 일찍 알았더라면 너도 보낼 텐데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중학교 3학년까지는 고민하지 않고 1년, 1년 반 정도는 보냅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이제 돌아오는 나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되면은요 6개월을 연장을 시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한국의 중학교 1학년 때 돌아와 봐야 아이들이 논다라는 거죠. 그럴 바에는 캐나다에서 공부를 좀 더 빡세게 하고 오는 게 낫겠다. 아무튼요 중학교 1학년 그 기간 동안 유학을 가서 보내는 거는 요즘 정말 큰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중학교 1학년은 굳이 따지자면 7학년인데요.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가면 캐나다에 가면 8학년이 되고요.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가면 캐나다에 가면은 8학년 2학기가 되지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8학년부터는 캐나다 메이플리지 지역은 세컨더리 스쿨이라고 그래서
세컨더리 스쿨이라 해서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 5개 학년을 세컨더리 스쿨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쳐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12년제가 있는데 이제 이게 학교 제도가 그렇습니다. 1학년부터 이제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1학년부터 5학년까지가 엘레멘터리 스쿨 초등학교, 6학년, 7학년, 8학년까지가 미들 스쿨, 9학년부터 12학년까지가 하이스쿨 이런 제도가 있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지역은 1학년부터 7학년까지가 엘레멘터리 초등학교, 8학년부터 12학년이 세컨더리 스쿨. 네, 이렇게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됐든 이 제도가 됐든 합치면 전부 다 12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도가 지자체마다 달리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너 몇 학년이야? 그러면 나 9학년이야. 나 8학년이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 그 제도가 서로 달라서. 우리는 전국적으로 제도가 똑같으니까 몇 학년이야? 그러면 나 중3이야. 고2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나 11학년이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런 그 두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뭐 9학년, 10학년 이렇게 부르는 게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메이플리지, OSS가 있는 메이플리지는 이 제도입니다. 1학년부터 7학년까지는 엘레멘터리 초등학교, 8학년부터 12학년은 세컨더리인데요. 이 세컨더리 스쿨은 엘레멘터리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정말 대학교 분위기입니다. 대학교 분위기. 일단은 교실을 본인이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수업 짜는 것도요. 그 카운셀러,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담임 선생님인데 카운셀러하고 같이 자기가 무엇을 들을 것인지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짭니다. 마치 대학교에서 수강 신청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차려 선생님께 경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얘들아 지금부터 선생님의 소개를 듣다. 야 이거 입시에 잘 나와. 막 이런 거 듣다가 그죠? 로봇처럼 막 밑줄 쫙 막 이렇게 듣다가 캐나다에 가면은요. 수업이 토론 수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공업 수업 같은 거 하면 자기가 직접 망치로 다 만들어 보고 이 여학생들 가사 실습하면 뭐 요리도 직접 만들어 보고 재봉틀질도 해보고 막 이렇게 살아있는 교육을 하거든요. 얼마나 학교가 재밌는데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잖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그 정말 이렇게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이용해 갖고 중학교 1학년 때 가갖고 2학년 이렇게 걸쳐서 1년 반을 하고 오면은요, 아이가 생각이 확 바뀝니다. 예, 확 바뀝니다. 예,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나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요. 교육이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예 생각도 정답으로 정해져 있죠. 저는 그게 참 너무 슬퍼요. 생각도 정답으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박목월의 시 어떤 시가 있다. 그러면은 시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집 같은 게 보면은 해설서 보면은 뭐 밑줄 그어놓고 여기서 뭐는 은유적으로 뭐 시인이 뭐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하는 것을 표현함. 근데 시를 꼭 그래야 되나 싶거든요. 저는요 시를 다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읊조리고 씹어보면서 이렇게 읽어보면 커서 느껴지는 그 행간에서 느껴지는 그 말의 오묘한 그 시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은 그 시를 읽는 사람 개개인별로의 느낌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음악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어떤 곡을 듣고 그 곡에 대한 감상문을 써오는 게 숙제였습니다. 저는 멍했어요. 그래갖고 그 감상문 답안지 찾느라고 막 헤맸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거 너무 웃기는 겁니다. 예. 답안지가 어디 있습니까? 음악을 듣고 답안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나의 생각을 적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게 아무리 밝은 노래라도 슬프게 들리면 슬픈 거고 내가 느낄 때 그럼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정답이 있잖아요. 정말 잘못된 공부입니다. 예. 이렇게 획일화된 공부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에 가서 세계 각국에서 온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토론하면서
비록 말은 영어는 짧지만 그래도 그게 그렇게 크게 방해가 되지 않거든요. 다양한 생각을 마음대로 이야기를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너무너무 아이들이 생활이 재밌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하, 이게 공부의 참맛이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거든요. 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애는요 공부과가 아니에요. 혹 저는 가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예. 공부과인 애가 어디 있고 공부과가 아닌 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획일화된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천재 같은 아이도 공부 못하는 아이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있습니다. 네. 저는요 한국에서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왜냐고요? 저 약간 똘끼 있거든요. 네. 저 약간 똘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매사 뭔가를 볼 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뭔가 좀 튀는 짓거리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예. 그리고 뭔가 좀 엉뚱한 생각하는 거를 되게 즐겨합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답이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예. 저하고는 너무나 안 맞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예. 근데 제가 이제 유학을 갔잖아요. 미국으로. 오성식 천재 됐잖아요. 야, 너는 또 이렇게 깜찍한 발상을 하냐? 뭐 이런 거.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서양 교육을 받으면 천재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잖아.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을 다 서양 교육을 시킨 거예요. 예. 얘는 아무리 봐도 한국에서 저렇게 붕어빵처럼 공부해가지고는 공부도 재미도 없고 저건 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거 맨날 정답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공부하는 거 그거 공부 중요해요?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물어보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이지 이미 나와 있는 거 결과를 외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제 생각은 그런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애는 공부과가 아니다 공부과다 그거 함부로 그 단정 짓지 말라고요. 절대 그 단정 짓지 마십시오. 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평가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미국이나 캐나다의 서양 교육을 받으면 반짝반짝 살아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말을 믿어보세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중학교 때 유학을 간 아이들의 대체적인 특징이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OSS에서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야, 나 한국에서 별거 아니었는데 여기 오니까 나를 찾았네? 야, 정말 재밌어. 정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는요, 캐나다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이 학교 재미없어서 학교 가기 싫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캐나다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획일적인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모두 다 자기가 공부하는 거를 칭찬해주고 어떤 엉뚱한 질문하고 엉뚱한 대답을 해도 그거를 귀 기울여서 들어줄 줄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야, 공부가 정말 재밌구나 하는 걸 안다니까요. 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녀에게 큰 선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다 한국에서 대부분 이제 대학 나오시고 또 뭐 유학 갔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초, 중, 고 대학교 다닐 때까지 공부가 그렇게 재밌었습니까?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 슬프게도요. 우리나라에서 초, 중, 고등학교까지 다 나오고 대학도 나왔는데 한국에서 대학 다니는 동안 와, 공부 너무너무 재밌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닌 거죠. 근데 심지어는 제가 외고대학교 포르투갈어과를 졸업을 했는데 나 거기에 왜 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학교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학교 가서 또 포르투갈어 공부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다가 그냥 영어 공부만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 학교 탓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절대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의 적성에 안 맞지만 그냥 점수 따라 학교 간 거고 예. 왜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학점 받아갖고 졸업했습니다. 예.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런데 미국의 대학원을 제가 1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 미국의 대학원 가고 너무너무 공부가 재밌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아,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이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 그냥 새벽 1시까지 그냥 뭐 학원 다니고 가액 공부하고 숙제하고, 근데 정말 공부하는 게 재밌어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로. 내가 우리 아들, 딸 보니까 나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저건 정말 아닌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저러고 공부하나. 아니, 공부를 그렇게 했고 그게 의미 있는 공부라면 해야죠. 의미 있는 공부라면.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공부 별 의미 없습니다. 네. 정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게 설령 공부가 아닐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열심히 빠져들어가지고 하는 거, 그게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네. 제 얘기 좀 해볼까요? 제가 지금 OSS 운영하잖아요. 이거 OSS 운영하는데 뭐 굉장한 뭐 학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뭐 굉장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저 뭐 좋아하죠? 저 말하는 거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저 내버려두면요 하루 종일 떠듭니다. 물만 먹고도 나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나 보세요. 얼마나 반짝반짝거려요? 예? 떠드니까. 예.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카메라 앞에 혼자서 지금 카메라 렌즈 보고 떠드는 겁니다. 아유, 또 읽기는 거지. 하루 종일 떠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OSS에서 아이들 이렇게 하고서 또 학부모들한테 전달하고 떠들고 동영상 찍고, 이거 아주 제가 재밌어서 미칩니다. 예. 딱 적성에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성에 맞는 일 하면 됩니다. 그럼 그런 적성을 어떻게 찾느냐?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절대 불가. 전 절대 불가라고 봐요. 예. 그래서 그런 기회, 아이들에게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중학교 1학년, 이런 뭡니까? 자유학년제를 맞이한 요 시기에 아이들에게 한번 선물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이들 정말 많이 변합니다. 네. 정말 많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은요, 말보다는 글로써 더 영어가 깊어지는 나이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4학년, 5학년 때는요, 아무 생각 없이 영어가 잘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 그냥 영어가 무럭무럭 잘하는 그런 학년입니다. 근데 중학교가 넘어가면은요, 말은 초등학생만큼 많이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글쓰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훨씬 초등학생보다 깊이가 깊어집니다. 예, 그런 또 장점이 있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건데요. 중학생은요, 대기 없이 바로 유학이 가능한 학년입니다. 여러분, OSS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같은 경우 6학년, 특히 4, 5학년들은 적어도 1년 이상 대기를 해야지 됩니다. 예비 등록을 하고 그리고 1년 이상, 뭐 길게는 2년 정도 대기를 해야만 OSS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왜냐고요?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요. 동생들을 다 보내다 보니까 대기자가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OSS에서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학생부터는 대기 없이도 바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네. 자, 중학교 1학년생의 유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대세 핫 트렌드입니다.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번에 유학 보내는 거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